드디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이죠. 과거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줄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정식 명칭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새로 제정됐습니다.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뭐냐면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 사인에 의한 침해도 오늘 문제되거든요. 약간 요 관련되는 공부 좀 해볼까요? 행정법학자들이 교과서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 책을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프라이버시예요. 이것이 이제 보호하는 기본권이 뭐냐면은 프라이버시. 옛날에 이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했어요. 왜 이제 참 애매한 말을 쓰느냐? 순 우리말 많은데 왜 영어를 쓰느냐? 이건 사실은 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것도 새로운 기본권의 하나에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라틴어에서도 있는데 있지만은 프라이버시권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도 합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면 불가침, 침해를 받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불가침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프라이버시권이 있어요. 이걸 보호하려고 만든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이제 이건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약간 뭐라 할까 워밍업 나올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7급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본권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죠? 헌법의 효력이고요. 헌법은 뭐니 해도 공법으로 봅니다. 물론 대체로 공법으로 보거든요. 이 공법 효과는 뭐냐? 국가와 국민의 관계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이러한 효력은 뭐냐면 예를 들면 대국가적인 성격이 있어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이런 기본권이 있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사인에 대해서도 왜? 과거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즉 국가 통치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초점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방사효라고 표현해요. 기본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쪽 방향을 국가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작용했어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주로 국가 보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다 국가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사인 간에도 침해가 가능해진 거죠. 즉, 이걸 보고 뭐냐, 방사효라고 하고 이걸 보고 제3자유라고 해요. 헌법 공부하는 이유가 행정부에서 제3자유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헷갈리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사인에 대해서도 원래는 기본권은 국가기관에 대한 것인데 사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은 대국가적 효력을 이제 인정하는 이런 전통적 개념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기본권은 사인에 의한 침해도 참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인의 그것을 강조해서 사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공기관 외에 사인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렇게 법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살짝 언급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되겠죠. 자,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법인데 이런 바로 뭐냐? 이거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 그러면 이제 이거 정반대가 뭐냐?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보, 이거는 공개법이죠.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밑에는 공개법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권의 충돌이죠. 잘 알다시피 이제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죠. 그래서 웨일즈인 다이애나가 그 당시에 뭐냐면은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파파라치들입니다. 사실 파파라치는 피해가서 가다가 과속을 하다가 거각에 마주쳐가지고 즉사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이러한 기본권, 즉, 알 권리하고 프라이버시권은 뭐냐면 충돌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뭐냐, 사실은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충돌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 권리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개인정보법을 공부할 때, 첫째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보공개법하고 비교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법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을 개정한 게 아니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 정도로 크게 환골탈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하고 달라진 점들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는요,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행정부의 오랜 염원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을 때 그거 제도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줄기차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년 이상 동안 이야기한 게 뭐냐? 단체 소송이에요. 근데 그 단체 소송이 드디어 실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학에 대한 어떤 잡지가 있으면, 만약에 특정한 달에 있었잖아요. 헤드라인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법학은 역사라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데 항상 마음속에 정보공개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 이걸 봐주셔야 되겠죠. 목적 들어갑니다. 이 부분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라이버시가 안 나오고 왜 그럴까? 이거는요, 그냥 연습삼아 얘기할게요. 자, 대한민국에 기본권 체계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가 있는데요. 기본권도 이제 알고 보면은요, 계급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론적으로는 계급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최상위의 기본권에 관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흉악범도 사형제도, 흉악범을 사용하는 사형제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문제되는데요. 과연 저것도 인간이라고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수 신문들에서 사람들 4명이나 죽인 이 살인범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헐, 의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기본권은 바로 뭐냐? 약자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바로 피의자,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약자에 들어갑니다. 좀 우리가 어이없겠지만은 참 불편한 진실인데, 그렇죠? 그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서 이제 권리가 되는데요. 이 권리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빛, 색깔이 있다면은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컬러입니다. 컬러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백색 광선이 되죠. 모든 그 백색 광선에서 이제 모든 컬러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 대신 이 백색 광선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포괄적. 모든 기본권을 다 모은 게 바로 뭐냐? 행복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분명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될 권리가 있는데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행복 조건에서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게 뭐냐면 개별적 기본권이 있는 거죠. 개별적 기본권에는 자유권, 참여권, 충업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생존권이 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수단과 목표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이런 상위고요. 이거는 이제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인정하느냐, 또는 선거를 왜 인정하냐 할 때 결국 궁극이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 이게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헌법 제10조에 가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조, 기본권 조항은 10조부터 시작됩니다. 10조, 11조부터 11조가 뭐냐? 신체의 자유, 생명. 예? 신체의 자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규정. 11조, 12조, 13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조 평등, 죄송합니다. 평등이 나오고, 10조, 12조부터가 이제 신체의 자유가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 안에는 생명이라든지 신체와 어떤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들이죠. 그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봤을 때 대체상권은 저쪽에 23조에 가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데 이게 바로 뭐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간의 존엄 같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법인에 인정 안 돼요. 법인에게 인정 안 되는 고도의 인격권이다. 저기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우리가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는 법인에게 인정되는데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은 인격권이다. 그래서 좀 이따가 개인정보할 때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인간만 가능하고 법인은요,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 그런 얘기들이죠.
자, 2조. 이의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데 개인정보 중요합니다. 1호에 살아있는 기에 관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입니다. 사망한 자 포함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인입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 등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나오잖아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데 이런 성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초상, 얼굴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뭐냐면 인격적인 어떤 사람을 징표입니다. 인격적인 징표권인데 넓게는 인격권에 포함되고요. 인격권이 바로 뭐냐? 고대 인격권. 이게 연결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나오는데 이거 안 쓰시는데 좋아요. 이러한 개인정보라고 할 때는요. 이제 개인은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죠. 이러한 살아있는 죽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받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망한 자, 죽은 자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루머 같은 거 할 때 이번에 여자 연예인인데 노출됐다. 그러면 유명 인기 그룹 아이돌 가수인 A 양 나오는데 광고 무슨 광고에도 나온 그럼 이름만 나오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못되게 나오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처리,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정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적, 그 다음에 이용, 제공, 공개, 파기,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 포함할 때 처리라고 한다. 이제 가장 문제된 것은 연예인들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 문제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정보 주체 중요합니다. 정보 주체는 항상 정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처리된 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개인입니다. 바로 이 개인이 바로 뭐냐? 정보의 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공공기관이라 하면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오죠. 중요합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즉 대통령 속 그 기관하고 국무총리 속 기관을 포함한데 그 소속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관인데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요. 2조에서는 특히 1호, 3호, 6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호, 3호, 6호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시행령 나오죠. 그러면 바로 공공기관의 범위 중요한데요. 그러면 나오는데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관은 어떤 거냐 나오죠. 자 봅니다. 1, 2, 3, 4, 5 나오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범위에서 공공기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수법인.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거 바로 뭐냐. 요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정보공개부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죠. 예,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산하기관이라는 말은 나오잖아요. 포함 안 된다는 얘기가 산하기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다. 이것도 이제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투자기관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문상으로 합니다. 명문상으로는 한 번 됩니다. 명문만 가지고,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명문상으로는 이러한 산하기관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정부투자기관은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나오는 이러한 정보공개법, 이러한 정보공개법에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없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데요. 옛날에는요, 폐쇄로 카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지고 좀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폐쇄로 텔레비전만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죠.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대통령령 장치 밑에 보죠. 실제로 폐쇄로 텔레비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트워크 카메라.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봐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답니다. 또 3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시에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조문 자체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근데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3조, 4조, 6조, 7조 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나오죠. 예,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중요시하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부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최소한에 나오죠. 비례의 원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가급적 최대한 해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와 유사한 법이었던, 사실 이 법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었던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할 때 관사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듯 하잖아요. 아니고 이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 즉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2번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적합성, 목적 및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그게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용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남용 금지라고 해야 됩니다. 권리 남용 금지도 되는데 표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등의 종류 등을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5항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비례의 원칙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소화가 계속 나오죠. 7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거 아시죠? 대법원 판례 사이트 들어가면 옛날에는 원고 피고 이름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고 피고 이름이 다 지우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고 피고 이름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8항에서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개선하게 된다. 좋은 말들이죠. 3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4조 중요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거 실정부에서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 구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덜 중요한 건 뭐냐? 순수한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해 다음 각각의 권리가 가진다. 중요합니다.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2조의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지금 3조, 4조, 6조, 5조는 덜 중요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조, 이런 4조, 6조인데요. 예, 특히 아주 중요하죠. 바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양이 되게 많아요. 이 공부할까 말까 고민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은요, 요거는 뭐,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나오죠. 4조에,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러면 이러한 권리인 것과 그다음에 아닌 것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인 것은요. 우리 그 법 조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법이 중요한 법이 됩니다. 첫째로 개인정보 처리에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정보 제공권, 정보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입하려고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항목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어차피 안 읽고 보고 하는 거지만은 항목이 일일이 많아진 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건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확한 말이죠. 또 구체적이니까 좋은데,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자기 정보 통제권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문에는 이런 권리가 중요합니다. 권리인 것 아닌 것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구제받을 권리 나옵니다. 중요하죠. 제5조 좀 덜 중요한데요. 국가적인 책무 1항 정도는 보죠. 1항 정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목적 외의 오용, 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한번 봐둬야 되고요. 6조도 갑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그 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 법이 더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보다. 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아까 전에 어떤 정보공개심의하고 정보공개위원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개인정보위원회인데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는 좀 더 상세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7조도 상당히 중요한데 7조. 근데 인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써넣으셔야 돼요. 7조도 안 돼요. 7조도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는 일하고 설치 기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 소속이다. 소속이 대통령입니다. 이게 센 거죠. 청와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봤죠? 아까 전에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관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에 소속됐죠.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소속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위원회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독립한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인데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소속되어 있는 거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의 지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업무에 관해서는 훈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죠? 나오죠. 그 다음에 2항.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의되죠? 위원장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7명이 되는 거죠.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래서 3번에 위원장은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민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런데 위원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은요, 다음 각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이 경우 위원 중에 5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 5명은 대법원 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각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5명씩 해가지고 15인으로 구성한다. 3, 5,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안에 1차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에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도가 인정하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제 4분의 1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나오죠. 그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 대통령령에 두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죠.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나오고요. 특히 이제 주로 중요한 게 2항에 나오는 기피 사유가 중요하죠. 기피할 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위원은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위원 자신에 대한 제척 사유 기피인데 그건 안 되겠죠.
구조 들어갑니다. 구조에서는 구조 1항 정도, 본문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취해 권익을 보장을 위해서 행안부 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면 첫째로 이건 누가 하느냐? 장관이 합니다.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장관이 하고요. 연도는 3년마다 합니다. 3년 잘 없죠? 3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10조 시행계획 봐주시고 11조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됐고요. 12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 조치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답니다. 권장은 굳이 따지면 행정 지도에 가깝죠.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 조심해야 할 게 뭐냐? 12조는요 왜 넣었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은요 주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용이 더 중요한데 1항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다시 하면은 준수를 권장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권장하는 게 표준 지침의 권장은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냐?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표준 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는 것은 뭐냐? 준수라는 것은 그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성격이 달라요. 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읽어보시고 14조 국제협력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상당히 글로벌하게 된 거죠. 글로벌 버스에서 보니까 그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반성문을 글로벌이라고 영어로 글로벌 재밌는데. 근데 왜 재밌는 얘기지만 왜 자꾸 눈에 살기를 뜨고 쳐다보지? 자, 그 다음에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들어가죠. 이거 중요합니다. 15조 중요한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 경우 인것 아닌 것 할 때 가능한 경우거든요. 첫째로 뭐냐? 개인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법령의 규정에 있거나 동의인데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이 뭐 동의하면 얼마든지 괜찮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참 웃기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또는 종교가 뭐냐? 저는 방송이라고 봐요. 방송국 카메라 앞에 나가면 자기 남편의 비밀도 다 이야기하고 부부간의 온갖 프라이버시 이야기 다 하고 눈물 흘리고 뭐 난리칩니다. 그게 하나의 오늘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성전이야 지금은. 템플. 참. 그래서 방송 앞에 가면은 모두가 다 작아져. 누구나 다 방송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군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 나오죠. 소관 사무.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의 거역의 책을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다는데 뭐 피할 수가 없다는데 뭐 그건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5호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제한상이 이걸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약에 어떤 뭐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 그럼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치매 노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생사에 헤맨다. 가족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비행기 탑승자 명단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 즉 공익이 더 우선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명백하게 우선할 때는 할 수 없다. 15조 1항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오죠. 16조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이 종목 자체도 중요한데요. 16조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경제 수집이나 입증 책임은 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즉 입증 책임을 미리 규정해놨어, 그죠? 우리가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 분배자에 따라서 주장한 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경우는 아예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때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중요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동의를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항 나오죠. 그 다음에 정보책에 알려야 될 사항들 한번 봐주시고 3항에서는 중요한 게 제3자란 말 나옵니다.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정보책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한 나오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미안한데 앞부분에 중요한 것들이 쫙 몰려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계속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당연하죠. 왜? 개인정보 이용과 제한 당연히 중요하죠. 핵심 진행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더러 중요한 거죠. 2항이 중요해요. 실수 많이 나오죠.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면 거꾸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나옵니다. 그 경우 9가지를 지금도 보는데요. 동의받은 경우,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인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이건 앞에 나왔던 거 동일하죠. 근데 4호에서 보면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을, 식별할 수 없는을 알아볼 수 없냐고 표현했는데 잘했는 거죠.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경우, 즉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죠. 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5호. 5호가 왜 중요하냐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가 아니고 그것 중에서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여기를 거친 경우로 한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 국제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경우 과거 실수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즉 검사가 아닌 일들이죠. 그 다음에 8번은 법관이 아닌 일, 9번은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9번은 형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감호나 또는요 보호집행,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전자팔찌를 끼워가지고 감시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법무부 소관들이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는 것들은 18조 2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19조도 갑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자인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20조 나옵니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입 조치 등에 대한 고지가 있는데요. 1항 정도, 본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1항의 본문은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국가의 모든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된다. 20조.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줬는데 그걸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직원들이 그걸 복사해서 들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희한한 스팸 메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1항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관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파기할 수도 아닙니다. 파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2항에 보면은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을 더 갑니다.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항목이 있어가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죠. 그 다음에 제2절 들어갑니다. 23조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자인데요. 민감정보, 이 개인정보법을 만들어가지고 있어서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고 법 주체가 언론 표현을 가장 많이 한 게 바로 뭐냐? 민감정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외로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출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거는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버시 핵심들이 나옵니다. 신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그 뭐 색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건강과 성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한 정보는 이 주로 이제 결혼 정보에 사실 빼내가는 거죠. 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기를 받거나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나 허용할 때는 괜찮다. 24조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제한, 그 사람에게만 인정되어지는 인터넷에서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고유 식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분하게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다.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고유 식별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것도 있죠.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나머지는 대단치 않죠. 넘어갑니다. 25조 역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있었던 내용들인데 좀 쉬었다 계세요. 시간을 좀 잘못 봤나?